반갑습니다. 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역방향 DNS 세팅 그리고 2차 네임 서버 세팅 세 번째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개략적으로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이렇게 하나하나 집어나가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 시간부터는 실제적으로 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부분들, 그 부분들을 직접 보여드리면서 어떤 과정들을 거치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되짚어 가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제가 이제 기존에 만들어 놨던 2차 네임 서버 세팅하는 거 하고 DNS 세팅하는 거하고 그 부분들을 다 삭제를 했습니다. DNS 서버 부분의 영역 부분에가 다음과 같이 두 개의 영역이 만들어져 있죠. 일단 정방향 영역과 그 다음에 역방향 영역, 이 부분들이 만들어졌었고, 지난 영상에서 보셨을 때 정방향 영역 안에가 리소스 레코드 값이 NS2까지 잡혀져 있는 형태, 그 부분까지 이렇게 다 되어 있었는데 그걸 다 삭제를 했고요. 리버스 존에 있는 것들도 마찬가지 역방향 관련해 가지고 레코드 값이 등록되어 있었는데 그거까지 다 삭제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네임 서버가 1차 네임 서버, 2차 네임 서버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세팅을 하는 이유는 현재 그 ISP 업체를 통해 가지고 제 같은 경우는 이제 ISP 업체가 SK 프로돔이었는데요. 그쪽을 통해서 리버스 존을 이렇게 등록을 이렇게 리버스 DNS 세팅을 이렇게 등록 신청을 할 때 네임 서버가 꼭 두 개가 있어야만이 신청이 가능해서 둘 다 이렇게 세팅한다는 그런 어떤 부분도 이야기를 드렸었고요. 리버스 DNS를 세팅을 이렇게 정상적으로 했었을 때 정상적으로 하지 않았었을 때 그런 어떤 분석하는 거는 로그 파일을 통해서 이렇게 분석한다는 그런 어떤 부분들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었죠. 먼저 제가 이제 그 2차 네임 서버를 이렇게 세팅을 하다 보니까 서버 속도가 상당히 많이 늦어져 가지고 원인이 뭔가 이런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확인을 해봤는데 정확한 원인은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이상하게 제가 지금 현재 네트워크 부분에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셀 프로그램을 작동을 시켜가지고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명도 드리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SSH 포트를 통해 가지고 접속을 자꾸 이렇게 시도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이렇게 막아야 쓰겠다는 그런 어떤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지금 그 SSH에 제어판에 들어가서 보안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요. 보안에가 계정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계정에가 이제 허용 차단 목록이 나오는데요. 계속 지금 그 알림 메시지가 뜨더라고요. 그 SSH 접속을 시도했습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자동 차단했습니다. 이런 그런 어떤 부분들이 다음과 같이 제어판에 보안에가 계정에 들어가게 되면 계정에가 아까 보셨던 허용 목록과 그죠? 차단 목록 요 부분들 나오죠. 허용 목록, 차단 목록. 요 목록에서 차단 목록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쭉 이렇게 SSH에 접속을 이렇게 시도한 그런 어떤 각 IP 대역대에 해당하는 그런 어떤 나라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대부분 보니까 다 외국 쪽에서 접근을 이렇게 시도하는 그런 어떤 형태였고, 요거를 자동적으로 이제 SSH에 접근하는 걸 막아준 게 이 자체 나스 서버의 보안 기능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보안 기능으로 이렇게 쭉 해가지고 막혀가지고 자동적으로 이렇게 차단됐지만 그로 인해서 늦어진 건지 아무튼 뭐 LED가 계속 깜빡깜빡하는 그런 어떤 형태가 발생이 됐었고 속도 또한 엄청나게 늦어지는 그런 어떤 부분까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차단된 목록들에 대한 것들을 아예 이제 앞으로는 좀 막아야 쓰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그 SSH는 필요에 따라서만 열어놓고 그렇지 않을 때는 막아버릴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방화벽을 통해서 외국 사이트에 해당하는 접근들은 다 이렇게 막아버리려고 방화벽에 제가 조금 세팅을 해놨습니다. 방화벽 부분을 잠깐 설명을 드리고 전에 저는 이렇게 방화벽 부분을 활성화를 해놓지는 않았었는데 이 부분에 방화벽을 좀 활성화를 시켰고요. 그 다음에 규칙에다가 다음과 같이
지금 남한 이외에 그죠? 남한 요 부분 이제 그 대한민국 쪽만 허용하고 나머지는 다 맞게끔 다음과 같이 규칙을 좀 정해놨습니다. 규칙을 정해놓고 그다음에 일단은 SSH 포트를 통해 가지고 접근하는 거 그 부분도 원래는 이렇게 막아놨었는데요. 그 부분을 허용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진행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설명이 끝나고 나면 이쪽에 SS 포트 요 부분을 활성화를 체크를 해제해 버리도록 할 겁니다. 지금 이거를 해지를 했었을 때와 해지를 하지 않았었을 때의 차이점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 해지를 이렇게 안 했었을 때요. 그리고 SSH 서비스를 이렇게 활성화를 해가지고 되는 상태에서 보안 어드바이저를 이렇게 실행을 해서 스캔을 이렇게 해보면 스캔을 해보면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악성 코드부터 해가지고 쭉 시스템에 대한 것들을 다 체크를 합니다. 저희가요. 보안 시스템이 체크를 하고 보안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부분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SSH 포트가 지금 열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권장한다는 형태로 나오고 랜 서비스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이 SSH 이 부분이 지금 접근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이거 액세스를 거부하십시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그걸 막아버리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SSH 부분에 대한 것이 제어판에 제어판 제어판 그죠? 이제 볼게. 제어판에 어디가 있습니까? 파일 서비스가 있죠. 파일 서비스 밑에 파일 서비스랬다. 터미널 및 SNMP 쪽 부분에가 있죠. 그래서 요거를 지금 체크를 해제해 버릴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 SSH 접근 자체가 저도 안 되는 형태이지만 필요에 따라서만 열어놓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보안 어드바이저를 다시 한번 재탐색을 이렇게 시키면 보안 공고나 이런 어떤 형태가 되지 않고 어느 정도 완벽하게 지금 내 나스 서버에 그런 어떤 접근이나 이런 것들이 허락하지 않는 것들은 접근이 안 되는 그런 어떤 형태로 이렇게 쭉 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할 거고 이번 시간에 영상 작업을 하는 동안만큼만 지금 현재 SSH를 잠깐 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파일 서비스에서 밑에 터미널 및 SNMP 들어가가지고 이 부분에서 일단 활성화를 시켜줄 거고요. 그래가지고 일단 SSH로 접근을 하도록 할 겁니다. 지금 접근을 해놓은 상태였는데 로그아웃 됐죠. 아까 그 부분을 제가 막아버리게 되면 아예 셀러 터미널 접근 자체가 안 되지는 형태가 됩니다. 지금은 이제 연결이 되지고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트래픽이 많이 발생됐는지 아무튼 되게 늦었어요. 근데 지금은 상당히 많이 양호하게 빨라져 있는 상태고요. 일단은 전체적인 거 그런 어떤 형태로 일단 보안 설정을 좀 변경했다는 것까지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DNS 서버에 관련된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DNS 서버에 대한 것들 제 영상들을 보시고 쫓아오셨으면 나머지 것들은 다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1차적으로 정방향 영역부터 먼저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방향 영역에 지금 여기 보면은요. 지금 로그 파일은 에러가 지금 현재 나온 것들이었습니다. 여기는 지금 전에 이제 지웠던 부분이거든요. 지운 부분에서 에러가 발생했던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역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 상태에서 먼저 로그 파일을 확인하기 위해서 네임 서버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정상적인 작동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네임 서버를 잠깐 중지를 시키고 로그 파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지하고 나서 재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지하고 나면은 이쪽에 네임 서버 부분 해당 아이콘이 사라지는 게 확인이 될 거고요. 아무튼 일단은 지금은 사용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무리 되지는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재실행을 하게 되면 이쪽에 메인 화면에가 DNS 서버라는 아이콘이 생성이 되게 되는 거 저번에도 보여드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재실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임 서버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있는 중이고요. 네임 서버를 꺼버리게 되면 NS 룩업을 했었을 때 아예 페일 나오죠. 찾지를 못하게 되죠. 그거는 지난 영상에도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네임 서버를 재기동을 했고요. 네임 서버가 재기동된 다음에 아이콘이 나오면 이 네임 서버 아이콘을 더블 클릭해 가지고 그죠? 더블 클릭해서 들어간 다음에
로고 파일을 확인하는 거죠. 지금 이제 정상적으로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로고 파일에 에러가 모두는 에러가 지금 현재 안 나오는 형태죠. 이제 여기서 영역을 하나씩 만들어 나가도록 하면서 로고 파일을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베이스 21.kr 이게 정방향 영역인데 정방향 영역부터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정방향 영역에 다음과 같이 되어 있죠. 베이스 21.kr의 네임 서버는 ns1이고 ns1의 네임 서버는 네임 서버에 해당하는 IP 주소는 요거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베이스 21은 다음과 같이 이런 IP 주소를 갖고 있다라는 A 타입과 그 다음 NS 타입 그 다음에 또 NS1에 해당하는 A 타입을 갖고 있는 거 확인이 되셨죠? 그래서 이거하고 똑같이 NS2도 만들어 주도록 할 겁니다. 먼저 NS 타입을 하나를 만들어 줘야 되겠죠? 여기 보면 똑같이 보고 하시면 됩니다. NS 타입은 NS2. 베이스 21.kr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베이스 21.kr은 ns2.베이스 21.kr이라는 똑같은 형태로 하나가 만들어졌고 또 A타입이 베이스 21.kr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이게 지금 이제 2차 네임 서버로 만들어졌죠. 그러면 2차 네임 서버에 해당하는 거는 요 IP 주소가 아니죠. 그죠? 2차 네임 서버에 해당하는 IP 주소는 제가 다른 어떤 나스 서버 하나를 지금 이제 확인을 해서 관리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쪽으로 2차 네임 서버를 세팅해 가지고 연결하도록 할게요. 이 부분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 IP 주소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차 네임 서버에 해당하는 거 여기도 마찬가지 NS1은 A 타입으로 해가지고 다음과 같이 이 1차 네임 서버가 39114였고요. 2차 네임 서버는 다음과 같이 A 타입으로 해가지고 NS2로 만들도록 할게요. 그죠? NS1은 이 IP 주소, NS2는 이 IP 주소로 가도록 할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IP 주소로 등록을 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여기까지는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그래서 base21.kr 네임 서버는 ns2.base21.kr이고 ns2.base21.kr은 IP 주소가 요거다라는 어떤 이게 2차 네임 서버의 IP 주소까지 쫓아갔죠. 그러면 그 앞에 제일 메인 1차 도메인에 해당하는 A 타입을 생성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1차 네임 서버에 대한 1차 네임 서버 1차 도메인에 해당하는 말 그대로 A 타입의 IP 주소는 요 IP 주소라고 이렇게 생성을 해주면 base21.kr이 다음과 같이 IP 주소가 대체 IP 주소 2차 네임 서버 그죠? 2차 네임 서버의 IP 주소는 요거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고 base21.kr의 2차 네임 서버의 네임 서버의 그런 어떤 레코드 정보는 ns2.base21.kr이고 ns2.base21.kr을 치게 되면 115.23.16192가 나오고 그 다음에 base21.kr을 치게 되면 바로 이걸로 이렇게 간다 하는 형태로 이렇게 우리가 세팅을 해주는 형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줌으로써 일단 정방향 세팅에 해당하는 거 그 부분들을 우리가 정상적으로 세팅을 했고요. 로고 파일에서 확인을 해서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제 에러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 보면은 어떤 에러가 나오게 되면 지금 기본적으로 세팅을 그렇게 해놨는데요. 여기에 존 바이라고 걸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현재 인 부분이 이 두 개가 지금 현재 로딩이 안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어디에서부터 에러가 나오는지 또 그 부분도 확인을 해야 될 거고 지금 현재 no A 레코드 해서 no 어드레스 레코드 해가지고 A 레코드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에러고 그 다음에 in 해가지고 in not loaded 지금 현재 말 그대로 이 부분이 로딩이 정상적으로 안 되고 있구나 존 영역이 정상적으로 안 되고 있구나 하는 부분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 지금 에러가 나온 부분인데 에러가 나온 부분에 해당하는 게 지금 베이스 21.kr 이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세팅이 안 되져서 지금 에러가 안 나오는 거고 2차 네임 서버에서도 세팅이 안 되져서 나오는 거니까 일단 이렇게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리버스 DNS 이 부분에도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NS2를 하나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PTR 값 하나 만들어주고 NS 값 하나를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NS2에 해당하는 거 그죠? 이 부분이 43.165 해가지고 도메인 네임이 ns2.base21.kr 이렇게 자 이렇게 만들어주는 형태가 되면 다음과 같이 이제 NS2 레코드에 해당하는 것이 만들어졌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 확인을 꼭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로고 파일을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네임 서버를 중지하고
다시 재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러가 어떻게 없어지는지 하나씩 봐봐야 되겠죠, 우리가. 회복돼요, 제 서버가. 일단은 중지시키도록 할게요. 그러고 나서 에러가 나오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원래 이거 중지도 금방 빨리 이렇게 떨어지는데 상당히 늦었어요. 뭔가 어디에선가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듯 싶어요. 일단 중지했고요. 중지한 다음에 다시 재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괜히 이렇게 녹화 시간이 길어지니까 빨리 이렇게 재실행해서 로그 파일을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이 네임 서버의 레코드 값들을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면 설정한 후에 로그 파일을 먼저 이렇게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에러들을 좀 봐놨다가 그런 거 가지고 지금 검색을 통해서 이렇게 에러를 정리하는 방법 그런 것들도 알아볼 필요는 있고요. 자, 이제 재실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네임 서버를 실행한 후에 네임 서버에서 그죠? 아까 보셨던 로그 파일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있었던 에러 자체가 이제 사라진 게 확인이 될 겁니다. 아까는 제일 처음에 어떤 에러가 있었냐면 우리가 영역에서 정방향 영역을 세팅을 해줄 때 네임 서버에 관련된 NS 레코드와 그 다음에 A 레코드 그 두 부분을 이렇게 생성을 해주는데 요 두 부분에 해당하는 말 그대로 존 영역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존 영역을 만들어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요 지금 현재 이쪽에 그 역방향 DNS 리버스 존 DNS 부분 그 부분하고 연관이 다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형태가 되겠죠. 지금 그 전에는 요 우리가 역방향 쪽에다 요 부분을 등록을 안 해놨었으니까 그죠? 안 해놨었으니까 에러가 나왔던 부분이 있었죠. 뭐 존 영역이 뭐가 지금 현재 빠져 있다. 뭐 그런 어떤 형태의 메시지가 나왔죠. 그래서 지금처럼 다음과 같이 우리가 정방향과 영방향, 역방향 이 두 부분 다 연관이 있는 부분이다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로그 파일로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본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정방향에 우리가 등록했던 레코드 그죠? DNS 값, 레코드 값 그죠? 레코드 값에 해당하는 게 정상적으로 다 이렇게 지금 현재 작동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됐죠. 그래서 이 부분까지 정상이었고 그 다음에 역방향에 해당하는 레코드 값 등록했던 부분 있죠. 그 부분도 또한 마찬가지 정상적으로 지금 작동을 하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역방향 부분에 해당하는 거 아니요. 일단 2차 네임 서버에 해당하는 부분,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2차 네임 서버, 1차 네임 서버에서 일단 정상적인 그런 어떤 형태로 영역이나 레코드 값들을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2차 네임 서버로 넘어가야 되겠죠. 1차 네임 서버에서는 이렇게 세팅을 해주면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 형태가 됐기 때문에요. 그래서 영역 설정 부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죠? 예, 영역 설정 부분. 지금 또 좀 이렇게 늦는 그런 어떤 형태인 것 같네요. 그죠? 예. 아무튼 영역 설정 부분에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부분들, 요 부분들 이제 이 두 번째로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먼저 설명을 하기 이전에 여기 하기 이전에 2차 네임 서버에서 다음과 같이 먼저 네임 서버의 설정 부분을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는 지금 2차 네임 서버죠. 이 2차 네임 서버 안에 들어가서요. DNS 서버를 연 다음에 DNS 서버에서 생성해서 이번에는 이제 슬래브 영역을 만들어 준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모든 거는 지금 마스터 영역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예. DNS 서버 여러 가지 보면 1차 DNS 서버, 1차 네임 서버 부분에서는 영역 부분이 다 모든 게 정방향 영역이고 역방향 영역이고 말 그대로 둘 다 마스터 영역을 이렇게 생성을 해주는 부분이면 되고요. 그 마스터 영역 안에다가 리버스 존과 그 다음에 정방향 영역에 해당하는 그죠? 정방향 영역에 해당하는 모든 레코드 값을 등록을 해주는 형태가 되는 게 요걸로 해가지고 일단 1차 네임 서버에서는 끝나면 되는 거고요. 2차 네임 서버에서는 일단 우리가 영역을 만들 때 여기서는 이제 슬레이브 영역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렇죠? 슬레이브 영역으로 정방향과 슬레이브 영역으로 말 그대로 역방향을 만들어 주는 게 되면 이제 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도메인 이름, 자 정방향 영역에 해당하는 도메인 이름, 그죠? 슬레이브 영역이죠. 그럼 마스터가 어디입니까? 마스터는 베이스 21.kr이 되겠죠. 그래서 도메인 이름은 베이스 21.kr을 쳐줍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1차 마스터 DNS 서버, 그죠? 1차 네임 서버의 IP 주소를 여기다 입력을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예, 이렇게 해주고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 일단은 정방향에 해당하는 거는 이제 슬래브 영역으로 정상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여기에 이제 리소스 값이나 레코드 값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영역 이제 일단 영역을 만들었으니까 여기에서 SOA 레코드 값과 그다음에 리소스 레코드 값, 그죠? 요 부분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여기서 만들려고 하니까 안 나오죠. 그래서 저번 두 번째 영상에서 우리가 설명드린 것처럼 여기서는 생성 자체를 할 수가 없고요. 생성 버튼 자체가 없기 때문에요. 1차 네임 서버에다가 요청을 해가지고 요청을 해서 1차 네임 서버에 그죠? 시리얼 넘버값과 비교를 해가지고 그 시리얼 넘버값에 있는 내용들을 전송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전송 요청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송수신이 완료되면 1차 네임 서버의 값들을 그대로 갖고 왔고 2차 네임 서버에서 슬리브 쪽에 이렇게 다음과 같이 리소스 영역, 리소스 레코드와 이런 것들을 표기를 이렇게 자동적으로 해줍니다. 자, 일단 정방향에 해당하는 거 슬리브 영역을 만들었으니까 일단 역방향에 해당하는 거 그죠? 또 슬리브 영역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역방향에 해당하는 내용 IP 주소를 이렇게 적어줘야 되겠죠. 제 거 39.114.43.165니까 그죠? 43.114.39 해가지고 만들어주는 형태가 되면 되겠고요. 그죠? 여기에 해당하는 그죠? 여기에 해당하는 마스터 DNS 서버 그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주소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여기가 헷갈리네요. 저도요. 역방향을 잠깐 제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여기에다가 마찬가지로 제 네임 서버 명을 주는 형태가 되면 되겠네요. 그죠? 1차 네임 서버에다가 여기에 역방향 영역에 해당하는 것은 그죠? 이제 ns2.base21.kr 이렇게 해가지고 주면 되겠네요. 이거죠? 마스터 DNS 마스터 DNS 서버니까 여기가 ns1.base21.kr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또는 이제 여기가 base21.kr 헷갈리네요. 이거는 한번 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kr 이게 아니고 IP 주소로 입력을 해야 되나? ns1. 그러네요. 예. 여기가 39.114.43.165로 이렇게 똑같이 입력을 해주면 되겠네요. 슬리브 말 그대로 역방향에 해당하는 거 입력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역방향에 해당하는 영역에 대한 거 39점 그죠? 마스터 DNS 서버 주소. 그다음에 정방향에 해당하는 슬리브 영역에 해당하는 거 마스터 DNS 서버 주소 이렇게 해가지고 입력을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해준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또 한번 로그 파일을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에러가 나오는 형태가 발생이 되는데 다음과 같이 존 파일에서 AXFR 그죠? in denied라는 에러 메시지가 뜨면서 이 부분에 지금 이제 전송 요청이 클라이언트에서 지금 현재 전송 요청이 있었다는 소리입니다. 로그 파일을 보면 로그 파일에서 클라이언트에 관한 이제 쿼리를 이렇게 쭉 때린 거거든요. 쿼리를 때렸는데 지금 현재 있어가지고 정방에 그 1차 네임 서버에서 거기에 대한 그 부분의 접근에 대한 전송이 막아져 있기 때문에 지금 막아져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1차 네임 서버에서 지금 에러 메시지를 보여준 거고요. 2차 네임 서버에서도 에러 메시지가 나오게 되는데 그걸 확인 한번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2차 네임 서버에 DNS 서버를 잠깐 중단을 시키고 중지를 시키고요. 열어가지고요 중지를 시키도록 원래 이렇게 빨리 나와야 되는데 참 제 것이 많이 늦었어요. 그래서 서비스를 중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지됐고요. 다시 한번 이제 재실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1차 네임 서버에서 우리가 봤던 에러 메시지와 2차 네임 서버에서 봤던 에러 메시지 요 두 부분들을 꼭 이렇게 확인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두 부분 자 일단 2차 네임 서버에서도 DNS 서버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졌고요. 그래서 네임 서버를 열어가지고 오류가 어떤 오류가 나오는지 로그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전송을 받았다는 소리죠. 전송 요청을 해가지고 전송 요청을 이렇게 쭉 했는데 그죠? 그 부분에 대한 접근이 지금 현재 막아져 있는 상태고 접근이 막아져 있는 부분으로 인해서 에러 메시지가 지금 현재 오는 부분이 다음과 같은
fail 명령과 refuse라는 그런 어떤 형태의 에러가 뜬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그러면 1, 2차 간의 전송이 일단은 전송에 관련된 요청은 그죠? 쿼리 요청은 정상적으로 진행을 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확인할 수 있는 형태가 바로 다음과 같은 에러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에러 메시지가 나왔었을 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줘야 되냐 하는 부분을 제가 두 번째 영상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두 번째 영상에서는 엘로 트랜스퍼라는 그런 어떤 옵션 명령을 줘야만이 된다고 그랬죠. 일반적으로 나스 서버나 일반적인 리눅스 서버의 기본 값들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존 파일, 네임드 콤프라는 존 파일 안에가 엘로 액세스 그런 어떤 형태 엘로 트랜스퍼라는 그런 어떤 부분에 해당하는 거 2차 네임 서버의 그런 어떤 부분을 허용을 해주는 IP 접근을 등록해주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 자체가 지금 현재 막아져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나스 서버 또한도 마찬가지 그게 막아져 있고 그 부분들을 오픈을 해줘야만이 정상적으로 이제 2차 네임 서버가 기동이 되는 형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지금 이제 연결을 해놓은 상태이고 지금 현재 있어서 이런 에러가 나오기 때문에 네임드 콤프에서 우리가 그 부분들을 등록을 해줘야 되는데 두 번째 영상에서 설명한 것처럼 쉘에서는 아예 그런 어떤 형태로 등록을 해봐야 등록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지는 않는 형태라는 거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쉘에서는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안 되고 바로 이 부분들에 해당하는 걸 해결해 주는 부분이 바로 어디에서 나오냐면 1차 네임 서버에서요. 1차 네임 서버 여러 가지고요. 그죠? 이 부분에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 그죠? 마스터 DNS 영역 그죠? 마스터 DNS의 정방향 영역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영역 설정을 누르게 되면 영역 설정에서 영역 전송 제한 부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슬러브 영역 알림 활성화 부분이 나온다고 설명을 드렸었죠. 두 번째 영상에서요. 그래서 그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전송 규칙을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요 전송 규칙을 만들어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엘로 트랜스퍼라는 옵션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성해가지고 우리가 서브넷으로 해가지고 어디 주소입니까? 지금 이제 여기는 지금 마스터 DNS인 1차 네임 서버니까 1차 네임 서버에서 2차 네임 서버에 해당하는 IP죠. 그죠? 2차 네임 서버에 해당하는 IP 요 부분 어디입니까? 제접판의 네트워크에서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요거죠. 그래서 요 부분에 해당하는 거를 여기다가 마찬가지로 등록을 해줘야 되는 형태가 될 거고요. 서브넷 마스크 입력을 해줘야 되겠죠. 예, 이렇게 해주게 되면 자기가 그 IP 대역대에 해당하는 걸로 해가지고 맞춰서 등록을 해줍니다. 115, 23, 16, 19 이렇게 해가지고 등록을 해주는 게 아니고 115, 23, 160 거기서부터 250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자동적으로 생성이 되지는 형태가 되고요. 이 부분이 이제 마스터 영역과 슬레이브 영역에 해당하는 것들을 전송 영역을 요청할 수 있게끔 슬레이브 영역을 만드는 형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슬레이브 영역에 또 IP 주소 알림 영역에도 만들어줘야 되는 형태가 되겠죠. 알림 영역에서도 뭔 에러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 부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마찬가지 똑같이 2차 네임 서버 IP 주소에 그런 어떤 에러 메시지나 이런 어떤 형태들을 정확하게 알림을 체크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두 가지의 전송 규칙과 그 다음에 목록을 두 가지를 이렇게 등록을 해주는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줘야만이 네임 서버가 2차 네임 서버가 정상적으로 1차 네임 서버와 2차 네임 서버가 그죠? 정상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지는 형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에러도 사라지는 형태가 될 거고요. 여기 다른 거 세팅해 줄 거 따로 이렇게 있는 형태는 아니죠. 여기도 전송 규칙도 여기도 마찬가지 만들어줘야 되는 형태인데 여기 만들어져 있네요. 그죠? 1차 만들어졌고 1차에 영역 설정 들어가서 봐보도록 할게요. 여기 만들어진 게 그대로 다 적용이 되지는 거죠. 이렇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역방향에서도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역방향에서 전송규칙 만들어지는 게 보이시죠? 슬레이브 영역이 만들어지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해줌으로써 일단 1차 네임 서버와 2차 네임 서버가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줌으로써 에러가 사라지는 형태가 되집니다. 일단은 세 번째 영상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네 번째 영상에서 나머지 것들 하나하나 또 진행하면서 에러 부분 이렇게 잡아지는 부분까지 이렇게 확인할 거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번째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세 번째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